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원자력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다시 힘을 실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 어제 선언을 했는데 원전 산업을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신재생과 원전의 조화를 이루겠다. 이런 내용인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 탈원전 정책이 있었다는 점을 빼고 나면 네.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즉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원래 공정률 10%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채운 것이고요. 네. 또 계속 운전도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원전 수출도 계속 저희가 추진하던 걸 갖다가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뭐 원전에게 큰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네. 원래 가던 궤도로 정상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인식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전 네. 정부는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뭔가 원전의 반대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네. 윤석열 정부는 그 탈원전의 반대로 이제 원전을 좀 강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좀 다르게 네.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정상 궤도로 가는 것이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거다. 네. 네네. 내년 7월에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인데 네. 이거를 이제 운전을 연장하는 것, 이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죠. 이거 네.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수명이, 그 1차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노형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운전 자체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것이고요. 네. 다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좋으냐, 네. 아니면 그것보다는 해체하고 신규 노형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휴대폰하고 자동차를 자주 바꾸시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럼 낭비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출국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을 앞으로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이러는 데서는 어떤 쪽이 유리한가 하는 것들을 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판단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계속 운전하는 것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래서 네. 이제 수소 경제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는 건데 네. 이게 새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이게 문재인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화석 연료죠. 메탄이나 석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을 이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둘은 완전히 틀리죠. 네. 근데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뺏어내는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쓴다 하면은 차라리 화석 연료를 직접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만 남는데 이번에는 그 전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냈느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지 않아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탈원전 기조하에서 원자력을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무모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원전을 더 넣자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해보면 네. 원자력이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또 정상적인 그 수소 생산 방식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전을 이용해서 그 수소를 생산하는 이 부분을 이제 배제를 해왔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배제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수소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네. 이제 원자력을 사용해 가지고 원자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면 현재 기술 가지고 생산해도 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그렇죠. 한국전력이 뭐 20조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그 발전원, 그러니까 전기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1kWh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80원, LNG는 12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요. 네.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전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아서 110원에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전기를 받아서 팔면 50원이 남고 네. 석탄 전기를 받아서 팔면 뭐 30원이 남고 네. 재생에너지를 받아서 팔면 90원이 손해 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LNG를 늘리니까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10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나면 전기값은 당연히 싸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전기 가격의 체제가 네. 발전원을 어떤 걸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원자력을 택하든 재생에너지를 택하든 나는 내야 될 돈이 똑같으니까 네. 좀 약간 철없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다 세워놨다가 안전성 검사를 했고 하나씩 준공을 하면서 네. 그만큼 전기값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자력이 들어가면 전기값이 싸지고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값이 비싸진다 하는 걸 갖다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제 그 전기의 각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네.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 단가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작년에 나온 기사던데, 네. 일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2030년을 기준으로 가장 싼 전원이 뭐가 될 것인지를 예측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킬로와트당 태양광은 80원, 네. 육상 풍력은 90원, 네. 그 LNG 발전이 100원, 네. 원자력이 110원 이렇게 해서 네. 원자력이 오히려 경제성이 4위거든요. 네. 뭐 그렇죠? 물론 예측이지만 뭐 이런 네. 예측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그 태양광이라는 거는 네. 어느 땅에 그 태양광 패널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하는 전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예컨대 뭐 캘리포니아의 서부 쪽에는 태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태양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부지에다가 세운 태양광보다 전기가 2배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영국 땅 아무데나 세워놔도 우리나라에서 풍력 제일 좋은 곳에 세워놓은 것보다 2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마다 그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다 달라집니다. 그 나라가 가진 태양과 풍력의 자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으로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들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해주신 설명, 네. 그 전에 이제 원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게 경제성이죠. 네. 근데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아직 처리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로 싸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네. 바다에 버리기도 해서 문제인데 버리진 않습니다. 네. 뭐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실은 사용 후 핵연료가 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게 국민이 걱정할 문제라기보다는 원자력계가 더 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문제로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원자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40년 동안 사용 핵연료 나온 것들이 어딘가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아직 사고 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게 문제인데 방사선은 두꺼운 차폐벽으로 이제 둘러싸면 이제 방사선 차폐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물에다 담가 놓으면 한 깊이 10m만 담가 놓으면 그 10m 바깥에서는 그냥 일상복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차폐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국가적으로 한 30년 동안 9차례쯤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위도 하고 막 그래서 네. 이제 못했는데 실은 부지를 잡아서 굴착 조사를 해서 그 땅이 적합하냐 아니냐 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도 못 파봤어요. 그러니까 파보고 여긴 적합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시위 때문에 이제 한 번도 못 파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 탈핵 운동가들의 선동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추진력을 가지고 그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원전의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좀 과도한 공포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해왔는데 그 때문에 원전 부품 업체들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명맥을 유지한 곳 중에서도 인력이 많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네. 실제 업계 사정은 어떻습니까? 5년 동안 매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차려놓고 5년 동안 매출이 없으면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만 원자력 매출이고 80%는 이제 그 똑같은 밸브를 만들어도 원자력 아닌 데다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그 원자력에 납품하는 밸브는 똑같이 생겼어도 품질 보증이나 이런 걸 달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주 그냥 그 쪼그라든 상태로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폐업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네. 라이센스를 유지할 비용이 없어서 라이센스를 반납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품종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회사들이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정상화되는데 뭐 그렇게 큰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급한 것이 이제 네. 그 신한울 3, 4, 5기가 공사가 재개되면 그 어떤 전 부품 업계들이 다 이제 그 활성화가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어떤 국가가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는 못 키웁니다. 그냥 네. 일단 이제 사업이 생기는 게 중요한 일이죠. 네. 뭐 교수님이 원자력 전문가시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도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기술이나 배터리 이런 R&D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합니다. 네. 특히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원자력이지만 뭐 배터리, 태양광, 풍력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에너지는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에너지든 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뭐냐하면 똑같은 돈을 연구 개발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급으로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몇 % 보급했느냐 이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값싼 패널을 사다가 그냥 갖다 설치만 하는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오히려 망했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들어갈 연구비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 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제 패널 사오는 데 들어가고 그 설치업자들의 주머니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가 뭐 원자력 한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보조금 없이도 지불할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연구자들이 할 일이죠. 네. 그렇죠. 네. 유럽이 녹색 분류 체계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내 원전 업계의 해외 수출 전략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 그 APR 1400이죠. UAE에 수출한 것들은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09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봤더니 프랑스랑 미국이 건설하겠다고 하는 원자로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아, 단가가 낮군요. 예,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공급했던 두산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가 국내 건설할 때보다도 이윤을 더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덤핑도 아니었던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도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은 수출 능력이 없습니다. 네. 프랑스는 핀란드에다 올킬로토 3호기 원전을 건설을 했는데 준공 시점보다 13년 늦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6년 늦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때
UAE에다 이제 준공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설 기술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이제 탈락했고요. 프랑스 네.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한국, 러시아, 이제 중국인데 러시아는 지금 침공 이후로 이제 굉장히 어떤 불안한 어려워졌죠. 상태가 돼버렸죠. 네네.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 대처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원자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텍소노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넓어지고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짧게 이거 답변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까 네.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용 후 핵연료를 해양 처분하는 사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저준위 폐기물은 이제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이제 처분한 사례가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게 90년에 런던 투기협정 체결해서 해양 처분 맞습니다.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 고준위 폐기물은 아니고요. 아, 중저준위. 우리나라 동해에다가 1983년 이전에는 네. 투기가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다 해양 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에 그 시료 채취선을 갖다 띄워가지고 네. 동해 곳곳에 이제 그 해양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방사선 여부를 이제 판독을 하고 했는데. 네. 그 방사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생각보다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